인생은 또 도는 구름이라 했나. 아침 7시쯤 됐는데 다시 호치민행 10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시아누쿠빌 공항에 가야 하는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리네요.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이번에 호치민에서 올 때는 4, 5일 정도 머물면서 재정착해도 되겠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왔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오래도록 시아누쿠빌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 비행기를 타고 다시 호치민에 가가지고 호치민 집에서 이제 짐도 조금 챙겨가지고 하루 이틀 뒤에 하루 이틀 정도 호치민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짐을 챙겨가지고 시아누쿠빌에 장기 거주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려고. 비행기 출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택시를 불러가지고 시아누쿠빌 공항으로 가볼까 합니다. 승용차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앱으로 부킹을 했으나 시아누쿠빌의 승용차 택시 운전자들 기본 마인드가 아직은 앱에 찍히는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킹이 되면 문자로 인상된 요금으로 추가 제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을 승용차 앱을 이용한다면 9번 정도는 운전자로부터 요금 인상 메시지를 받게 되네요. 앱의 특성이 말이 필요 없는 앱에 나타나는 금액과 지정된 장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곳의 승용차 그랩 기사들은 상식 바뀐 경우가 허다하네요. 그래서 노라고 답은 해주고 그냥 툭툭이를 불러서 앱에 정해진 요금대로 공항으로 갑니다. 물론 자율적인 팁은 충분히 기분 좋게 더 주게 됩니다만 요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생각은 아니지 않나 싶기에 어쩌면 약간의 바가지에 대한 거부감으로 스스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나 봅니다. 아마도 시아누쿠빌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특성상 툭툭이로 공항에 가는 외국인은 손에 꼽지 않을까 싶네요. 무료 호텔 셔틀버스가 지천에 널린 시아누쿠빌이다 보니 툭툭이가 공항에 들어가려다 보니 기사도 당황하고 요금받는 안내원도 주저하는 듯 하네요. 왜 툭툭이가 공항에 들어와? 라는 듯한 눈초리. 순간 시아누크에서 졸망한 외국인이 된 듯한 느낌도 좀 받게 되네요. 속은 다들 타 들어가도 폼생폼사의 자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 처신과 자기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지 않나 싶네요. 시아누크 시내에서 공항까지는 약 24km 거리이며 정속 주행으로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패스앱의 택시 요금은 $8 정도 나오지만 앱 요금과 달리 $20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고 앱 이용 없이 그냥 택시 잡으면 $30 부르는 게 보통인가 봅니다. 265km 떨어진 프놈펜까지도 $60면 승용차 택시로 가는데 좀 심하죠. 툭툭이 요금은 앱으로 약 $5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카지노가 있는 호텔에 머물렀다 하면 카운터에 공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무료 셔틀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시아누쿠빌 공항에 가는 일반적인 교통편인가 봅니다. 시내에서 여기 공항까지 오는데 이제 지금 가운데 보이는 저런 호텔 차를 이용하면은 무료로 올 수 있는데 또 지금 도착한 차도 마찬가지고 앱으로 이용하면은 이런 승용차 택시들은 앱 요금은 한 8불 정도 나오는데
시아누쿠빌 승용차 앱에 나오는 요금보다 항상 더 높게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앱으로는 공항까지 오는데 한 8불 정도 나왔는데 20불을 달라고 해서 취소시키고요. 툭툭이는 5불 정도 나오는데 그냥 툭툭이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시아누쿠빌 분위기상 툭툭이를 타고 공항에 오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이제 구독자 중에서 제 영상을 보면서 동남아에 살면서 호우짓 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번에는 저렴한 툭툭이를 이용해서 정확한 요금을 지불하고 한번 와봤습니다. 시내에서 공항까지 오는 데는 약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체크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항은 상당히 자그마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항공료도 오르고 환율도 상당히 올랐고 2, 3년 전의 항공료와는 요금 차이가 많은 것 같네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다낭 프놈펜 노선이 55,000원부터 시작했었는데 요즘은 그보다 가까운 시아눅 호치민 노선도 최소 18만원부터 시작이니 실소비자가 구매하려면 날짜에 따라 최소 20만원에서 30만원 전후로 요금이 형성되어 있고 시아눅에서 베트남으로 출국 시에는 여권 이외에 준비할 서류는 없네요. 백신 접종 증명서도 확인하지 않네요. 수화물은 23kg 한 개 위탁 무료이고 기내 7kg 한 개 무료 정책으로 캄보디아 앙코르 항공에서 이 노선을 운행하네요. 베트남 에어라인도 있지만 요금은 좀 더 높게 판매되는가 봅니다. 공항에 너무 빨리 온 듯 하네요. 작은 공항에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 공항에는 2시간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룰이 꼭 적용되지는 않는가 봅니다. 아침 일찍 집에서 나선 터이라 공항 식당이 있는지 돌아보고 간단히 욕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편의점식 카페 하나와 한전수 ATM기 정도만 있는 것 같네요. 일단 화장실 한번 구경해 봅니다. 일기도 있고 한전소도 있고 라면을 하나 먹고 가야겠다. 솔직히 시아누쿠빌 주요 지점에는 직업 여성들로 추정되는 베트남 태국 여성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들의 씀씀이는 한국에 계시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아저씨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동남아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시각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들의 소비 형태를 보면 10달러짜리를 한국 돈 1,000원짜리 사용하듯이 한다는 조금은 어이없는 현상을 보면서 갬블러와 직업 여성의 만남, 그것이 주는 부의 나눔이랄까, 그런 과정을 통해 고수익자가 되는 동남아 여성들이 아닌가 싶네요. 시아누쿠빌에서 한두 달간의 갬블의 승리로 100달러 지폐를 뿌리고 다닐 때 고스란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들이기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갬블러보다 알찬 고수익자가 되어 떠나지 않나 싶네요. 컵라면 하나에 8달러 1,400원이네요. 시아누쿠빌 공항 물가가 어마무시합니다. 딸랑 컵라면 하나에 반찬도 닭강도 하나 없이 8달러.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네.
여기 한전수도 있고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 건 역시 시아누쿠빌은 갬블러의 도시이지 일반 동남아 이주자를 위한 곳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도 해보면서 캄보디아라는 우리가 아는 낙후된 국가의 상상과는 달리 고물가의 희한한 도시라는 느낌에 저물가의 장점인 동남아 이곳저곳에서 생활해본 입장에서도 경제관념이 확 달라지는 듯한 변화가 오는가 봅니다. 이것도 8달러 주고 사먹었다면 또 동남아에 소구짓 하고 다닌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공항에서 하나 사먹으려고 하니까 공항에 판매하는 가격이 그렇습니다. 컵라면 1,400원 주고 사먹다니 저도 놀랍습니다. 시간도 때우겨운했어요. 여기는 수속 갈고 하는데 보니까 10분이면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시간 전에 도착했더만 2시간이 그대로 남습니다. 단무지도 하나 안 주고 진짜 컵라면에 물만 딱 부어주는데 1,400원이다. 놀랍습니다. 새들이 조그만하게 있네. 저처럼 대부분의 승객들이 아침 출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준비해서 공항에 왔기에 배가 고프긴 고픈가 봅니다. 8불짜리 컵라면을 탑승 대기하는 곳에서도 판매하는데 동남아 여성들이지만 역시 고수익의 여성들이라 그런가 별 꺼리낌 없이 하나씩 먹고 탑승하려나 보네요. 참고로 호치민행 앙코르 항공은 소형 비행기이기에 커피나 음식 제공은 없더군요. 호치민 집으로 약간의 짐을 챙기러 가는 여정에서 호치민에서 시아누쿠빌에 다시 와 있었던 약 한 달간의 재정착을 위한 탐색 기간에 많은 고민을 반복하게 되었나 봅니다. 살기는, 생활하기는 베트남이 캄보디아보다는 나은데 라는 저 주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다시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장기 거주해 보려고 하는가 라는 의문에 부딪히는 시간도 많았나 봅니다. 그럼에도 결심을 하고 호치민에서 짐을 좀 챙겨서 이틀 뒤 다시 시아누쿠빌로 돌아오려는 계획으로 호치민 던선넛 공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네요. 여행은 집을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갈 곳이 없으면 여행이 아닌 유락일 것이며 정처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되겠지요. 떠났다 돌아왔는데 전혀 달라진 것 없이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여행의 의미가 퇴색되겠지요. 내 안에 숨겨있던 진정한 나, 놓쳤던 나, 상처받은 나를 돌아보며 내가 나가 되어 돌아왔을 때 여행은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의 개성과 빛깔이 있을 것이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어 물을 주고 꽃을 피게 해주는 사람, 그런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생에 크고 작은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크고 작게 느끼는가에 따라 모든 인연은 그 무게와 질감, 부피와 색채가 변하지 않을까 싶네요. 운명이 그러하듯 인연의 크고 작음 또한 우리들 마음먹기에 달린 것일진데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과 추구하는 가치가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또 지금 당장이 급하기에 오래가지 않을 눈앞의 이익에 함몰되어 다가오고 바람처럼 스쳐가며 가끔씩 자신에게 제한되는 소중한 기회를 흘려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나만이라도 그러지 않으려는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호치민으로 짐 챙기러 가면서 만든 허접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별 내용 없는 영상 보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